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사무직 지원자 관계를 중시하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씨, 네. 제가 이력서를 먼저 봤는데요. 네. 금융 관련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네. 관련된 경험도 금융회사에서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금융 쪽 하고 싶어서 금융 경험과 관련 재직 이제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저랑 많이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은 쭉 하지 않기로 생각했고, 또한 이런 재무 관련 경험을 쌓아서 네. 주 한전에 입사하면은 저는 재무 회계가 회사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 기획이나 재무적인 핵심 능력을 갖춘다면은 다른 사이드적인 T자형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 전공이나 경험이나 이런 사항들이 금융회사에 좀 준비를 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경력 또한 금융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직으로 특히나 한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설득을 하기에 좀 부족했고요. KSA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사항을 들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강력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라임에셋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 내 대인관계 갈등 및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저는 관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사회도 이제 사람이 모인 곳이고 네. 이제 인간도 사람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인데 네. 처음에 트러블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저는 FM대로 이제 실제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고 네. 또한 이제 그 FC 분들은 관례적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일단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네.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겨 저는 또 관계로 이제 솔루션으로 생각했는데 네. 일단 먼저 업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티타임이나 회식자리나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친해지고 또한 사람이 유대감이 형성되다 보니 네. 저의 이제 기본 실력과 또한 그분들도 업무가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는 니즈 같은 걸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관계와 업무 두 가지를 다 토끼를 잡아서 계약 기간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초반에 이 지원자가 보여줬던 모습은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듣고 싶었고, 본인이 관계적인 측면을 먼저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일이 금융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만뒀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 맞았던 겁니까? 일단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이란 게 처음 지인 고객이 다 소멸되거나 이제 없어지면은 일단 보험이라는 건 사람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인간 아무리 사람을 좋아해도 영업과 사람 좋아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금융은행권이나 증권회사 또한 예전에 생각했지만 기본적인 행원 업무 이외에도 방카나 체크카드 업무와 같은 4시 이후에 그런 업무가 주로 수익성 창출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점장님들과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 또한 총무 역할로서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 일을 들어보니 저에게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저는 일단 진로를 실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적인 면에서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수신제가 지국통천하라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 국가나 이제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제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제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어떤 누구를 경영하며 어떤 누구 고객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경제적인 안정과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뒷받침된다면은 금상첨화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뭐 사기업이나 뭐 금융 관련된 쪽에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측면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다소 좀 뭐가 안 맞다 이런 것들이 조금 조직적 능력에 있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더 본인이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잘하고 싶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고 싶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하는 좀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 버거킹에서 일했을 때 네. 그 자소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점장님이 5단계에 걸쳐서 있었던 검수 절차를 네. 좀 우리가 간소화해서 하자라고 네. 했는데 본인은 그걸 왜 5단계로 꼭 하게끔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지점장님의 반응이나 네. 이런 것들은 어떤지. 당연히 이제 어떤 누구도 생각해도 실제 면접 가서도 상사 지시를 거부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트랩이라 해야 되나? 함정 같은 약간 유도 질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일부러 이제 넣은 건데 당연히 궁금합니다. 저는 윤리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 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다는 거를 많이 듣고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네. 인력이 5단계로 하게 되면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례적으로 했던 것처럼 3단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을 다루는 요식업계 같은 경우는 식품 안전성이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식중독 같은 사례가 많이 있고 한 건만 발생해도 막대한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점 사원 관리도 줄어들 수도 있고 보조금도 줄어들 수 있고 기타 등등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제 회사나 제 가게라 생각하고 일단 여름철 같은 경우 도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네. 5단계를 네.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간소화된 거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간소화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 같은 걸 이제 하고 진공 같은 걸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네. 네. 포장, 진공, 기타 등등 있는데 5단계를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 중에서 생략된 네. 것만 한번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정확히 이제 그 단계는 네. 이제 근무한 지가 좀 돼서 기억은 실제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핵심적인 건 진공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뺀 거는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일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진공적인 것만 기억나고 실제 그 오래돼서 그럼 양해 본인이 5단계를 다 한 거는 맞아요. 지금 네. 이게 5단계, 3단계 요걸 다 언급을 했는데 네. 실제로 업무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본인이 네. 5개를 다 네. 한 거는? 네, 좀 사람 일이 오래되다 보니 제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오해를 풀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점장님의 어떤 그 지시가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했다, 일부러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유도한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해서 설명을 하실 때 5단계가 무엇이고 3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 이야기를 좀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도적으로 그 답변을 잘 끌고 가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상사가 네. 본인을 싫어하는 상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상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상사가 지원자를 싫어했을 경우 네, 그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 상사님의 감정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사님의 감정을 바꾸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회사는 업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만족시키고 그 상사님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처리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회사 안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만족시킨다? 네. 이 업무적으로 만족시키는 걸로 사람의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서 업무적으로 한다고. 왜 관계적으로는 왜 접근하지 않으십니까? 관계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사람인지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싫어하는 상사와 일을 하게 된다면 라고 했었을 때 답변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업무적으로 만족시키면 다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다소 아쉬운 답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소 약간은 뭔가 인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너무 목표지향적인 느낌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적인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탄탄히 할 것인지 자기만의 어떤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더라면 훨씬 더 와닿는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뭐 이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동생들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나의 단점 2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와 또한 고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집 좀 고쳐라 아니면 스트레스 너무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몸도 힘들다 보니까 요즘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월수금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 진짜 명상하면서 자세 교정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실제 해서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습니다. 또한 고집적인 면에서는 일단 제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는 남의 의견 또한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하는 식으로 요즘 많이 바꾸고 있어서 그런 단점을 해결하려고 저 또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는가를 좀 봤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굉장히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자기를 더 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면접의 단점적인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너무 유사하게 좀 나타나서 다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특히 거기서 고집이 세다. 고집이 그럼 왜 센 거냐라고 했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좀 도전하고 해서 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던 부분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아까 회사를 좀 빨리 그만둘 것 같다는 어떤 느낌도 좀 심어주었다라는 것도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에 네, 본인이 가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이걸 개선하려고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가게가 망하거나 가게가 잘 안 된다면은 저에게 어느 정도 월급 보너스나 아니면 기타 등등 챙겨주는 것들 이제 기본급들 여러 것들이 저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 가게라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있어서 제 것이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책임감도 따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4분의 1이 감소됐다, 매출액이 30% 증가했다라는 어떤 기준은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같은 거는 실제 사장님 영업 비밀로서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서빙하면서 그릇 수나 기타 등등 그 가게 손님 수나 그런 걸 추정해봤을 때 약 그 정도 많이 감소되었다. 새로운 경쟁 가게 때문에 이제 우리 가게가 부족하고 많이 손님이 줄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추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쿠폰 5장 단위로 오늘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전략을 네. 했다. 근데 이거를 제안하셨을 때 그 점장님은, 이 사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수용을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나요? 일단 가게가 힘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그 5장씩 하는 쿠폰을 나중에 좀 효과가 있었어요? 계속 자주 오던가요? 그 쿠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3-4번 먹어봐 한두 번 더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사람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고 어느 정도 가게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글의 표현만 본다면 현실성으로 좀 그런 접근했을 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매출, 이익과 손실에 누구보다도 신경 쓰는 분인데 그거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대상인가,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권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또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어떤 그런 상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성과를 조금은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계속 확인하는 그런 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모호한 표현들은 성과를 측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고 구체적인 설명이 좀 배제됐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읽으신 책은 뭐예요? 최근에 읽은 책은 많이 있지만 이제 명견만리와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풀잎도 꽃잎이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런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다양한 장르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또한 이제 미래 비전, 이제 우리나라 한국 먹거리 사업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저도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회사도 같이 발전해야 서로 영속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미래 트렌드 같은 걸 되게 많이 봅니다. 우리 전기 쪽 산업, 네. 전력 산업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력 산업은 이제 ICT와 관련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되게 대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기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면에서는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엄청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적자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한전은 전력 수급 안정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새는 전기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피크 시기인 여름 때 실제 전력을 많이 공급 못하고 못 맞춰서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블랙아웃 사태도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나 블록체인, ICT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말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그걸 점검하고 그런 데이터가 누적된다면은 그만큼만 이제 그 가정에 공급할 수 있다면은 실제 정말 맞춤형 그런 빅데이터와 사업, 전기 사업 그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에서 본인의 어떤 전략,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쪽 산업 쪽이 아니라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트렌드를 좋아하니까 과연 우리 쪽 산업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캐치하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던진 압박 질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의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입사 1년차 정도는 네. 업무를 성실하게 배우고 선배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말 어떠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대인관계적인 면 해야 되는지 그런 제 내적인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2년부터 3년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세미나 같은 게 있거나 실제 협회 같은 이제 금융투자협회도 세미나가 있고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도 협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협회를 등록해서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제가 세미나를 가보고 나중에 부장급 관리자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저도 발전하고 한국전력공사도 발전하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포부에 대한 어떤 의심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가 지원할 수 있고 어느 회사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명확한 회사만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본인만의 기업 분석했던 그런 내용을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정말 항상 1등보다는 2등을 많이 해왔다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이나 실제 한전 가기 전까지는 1등을 제가 해서 차별화되는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입사하게 된다면은 다시 2등의 자리로 가서 송배전 분들이나 ICT 그런 기술직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등이나 3등 자리에서 이제 후방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로 정말 하고 싶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네. 네 즐겼다니 뭐 저도 좋으네요. 네. 네, 긴장을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도 보니까. 네. 그러면 뭐 취업 준비하는 중이니까 네. 혹시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기업과 공기업 병행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 취업 현장에서는 네. NCS가 아무리 도입됐다 해도 NCS와 사기업 인적성은 어느 정도 많이 다릅니다. 선택과 집중과 시간적인 면에서 정말 힘든데 어떤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대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 지훈 씨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어느 기업에 해당되는지, 뭐 사기업의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공기업 중에서도 공공기관이라는 게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조직의 네. 특성상 뭐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원형이 있고 정부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역량을 공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조직을 공통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사기업, 공기업을 다 준비해라는 시간적인 여유나 역량을 맞추기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거는 첫 번째, 많은 친구들이 공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적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김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았지만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인문 상경보다는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겠죠. 네. 그 다음에 했던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자격증도 많은 것 같고. 네. 일단 내가 어떠한 산업 쪽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공기업과 사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이 자소서를 보고 인적성이나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은 똑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NCS 필기와 사기업의 인적성을 동시에 준비한다. 근데 사기업의 인적성을 많이 준비하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공기업의 NCS 필기는 많이 준비해요. 그렇다면 그냥 절대적인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차피 자기소개서는 공기업은 다 경험이에요.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업의 자소서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공기업의 경험 자소서를 만들어 놔요. 네. 그다음에 사기업에 그걸 내가 성장 과정으로 넣든 지원 동기로 넣든 써먹을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다음 내가 나머지 한 3시간이 있는데 이 3시간 동안 첫 번째 1시간 동안에는 사기업의 인적성을 풀겠다. 왜? 네. 사기업의 인적성은 시간이 1시간 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오늘은 삼성 거 풀겠다, 내일은 현대 거 풀겠다 이렇게 정하셔서 푸시고 네. 나머지 2시간 동안에 공기업 인적성, 공기업 필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전 그래서 지금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기업만. 근데 제가 오늘 면접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왜 한국전력에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거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모든 기업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 공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지원하는 전략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훈 씨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학생회장님부터 해주세요.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똑똑해 보이고 뭔가 되게 시원시원스럽게 뭔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너무 뚜렷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상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약간은 좀 템포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 템포가 빠르고 그 다음에 뭐 확신합니다, 뭐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 자체가 뭔가 좀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인이 자주 듣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좀 이게 약간은 좀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저는 그 부분은 인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약간 강한 눈빛으로 웃지 않고 계속 말을, 그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 생각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템포를 죽여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말을 받아 쳐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말이 굉장히 좀 빠르기도 하고 말 분량도 너무 많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급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저는 더 안정감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미소를 지으면서 네, 좀 안정감 있게 면접을 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저도 느낀 게 소름 끼치게 똑같아요. 네. 전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표정 딱딱, 기계 같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썼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내가 이게 어떠한 질문이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쫙 늘어놓고 면접관님들이 그냥 알아서 골라서 찾아 들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말이 길어서 좀 본인이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의 예상 질문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웃으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점검하시는 그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픈 부분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저는 예, 역량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촬영한 거 제가 봤는데 안 웃더라고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칭찬하고 싶은 거는 긴장하지 않아서 모든 답변을 다 대답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 의견, 지원자와 반대 의견에 어떤 면접관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동의하는 어구 같은 거는 외워서 얘기한 게 티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매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아쉬운 거,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고집이 있는 그런 인상을 가졌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을 유창하게 하시지만 알맹이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면접관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말은 길어지고 유창하게 구멍 없이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듣고 싶은 구체적인 사례나 그 핵심은 저한테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답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스타 기법에 맞춰서 좀 작성하는 그 준비를 좀 하신다면 네. 면접 준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오늘 출연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하나 또 찝어주셔서 한 번 더 새겨 듣고 실제 정규직 위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거고 다른 분들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같이 잘 되자 네. 이 마음에서 오늘 출연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네. 저희 오늘 조언이 취업 네.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되셔서 원하시는 기업에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